어른들과 수리시설의 발달로 일찍부터 물산이 풍부했던 밀양. 게다가 일찍이 철도와 고속도로가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밀양이 경남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사실을 아시나요? 영화 암살에서 가 신스틸러로 선생께 나왔던 전하시오. 분.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 대사 한마디로 밀양이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유명해집니다. 이로 인해 밀양이 배출한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고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밀양 곳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고장 역사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밀양으로 출발해봅니다. 밀양 탐방의 첫 번째 장소는요. 밀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표충사인데요. 이 표충사 하면 워낙 유명한 절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표충사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밀양 하면은 이제 물산이 풍부하고 물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인물이 많아요.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사명대사입니다. 여기서 잠깐 표충사에 들어가기 전에 밀양의 인물 사명대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아 인근 9고을의 백성들을 구출하며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표충사에 제단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깃든 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천왕문 예. 맞죠? 예. 예. 근데 무슨 뜻이에요? 사니까 네 개. 네 분. 네, 네 분. 누가? 하늘의 왕? 천왕이 네 네. 분. 천왕이 네 분. 네 분이 있는 문. 아니 여기 딱 들어서는 순간 이 사천왕의 카리스마에 예. 제가 약간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네. 들고 있는 칼이나 비파, 탑, 용 이런 걸로만 가지고 보면은 전국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사찰이.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사천왕이 밟고 있는 게 다른 데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악기들인데 네. 여기는 독특하게도 아름다운 여자분을 밟고 있습니다. 어머, 제압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이네요, 진짜. 예. 사천 왕문을 지나 표충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터에 자리 잡은 사찰 건축물 중에 제 눈을 딱 사로잡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 표충사에서 아주 깜짝 놀랄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네, 바로 저건데요. 제가 처음에는 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용이 아니라 물고기예요. 예. 선생님, 예. 물고기 맞죠? 그 물속에 사는 삼라만상 모든 중생들을 일깨우고 구원한다는 의미가 저기 이제 저 소리에 담겨 있는 거죠. 목어 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목어고 그다음에 여기 그거 말고도 요 밑에 보면은 쇠로 만든 종 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또 이제 가죽으로 만든 북 네. 그 옆에 보면 또 구름 모양으로 생긴 운판 네. 가죽은 우리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에게. 이런 이제 동물들을 네. 저 소리로 구원하겠다. 네. 여기가 우리 표충사의 그 대광전 전. 예. 전. 네, 예. 맞네요. 대광전. 네. 전은 아무데나 안 붙이죠. 네. 임금 사는 궁전, 궁전. 예, 뭐 이런 네. 데만 붙이는 예. 거예요. 예. 가장 높은 아, 그 품격이 높은 그런 건물에다 붙이는 게 전. 전. 예. 신라시대에 창건했다가 소실되고 조선시대 후기에 건축된 것으로 전해지는 표충사 대광전입니다. 불단에는 석가 열애자상, 좌우에 아미타 열애자상과 약사 열애자상 이렇게 3존불이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이 초상화의 정체는 누구신가요? 예. 한 분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분이실 것 같아요. 한 분 같기도 하고, 네, 쌍둥이 같기도 하고. 아유, 잘 모르겠네. 헷갈리는데요. 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이 자세도 비슷하고 네.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표충사라는 절 자체가 사명대사의 충성을 표창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절이거든요. 네. 이제 이 어쨌든 임진왜란 때 많은 활약을 하다 보니까 불교계 안에서도 사명대사를 높이 받드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표충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다른 여러 사찰에서도 사명대사의 영정, 초상을 모셔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절마다 있는 초상, 사명대사의 영정
이런 걸 다 수집해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다 걸어 놓은 거죠. 예. 사람을 살린다는 산 제약산. 그 품에 가득 안겨있는 표충사의 주변 자연 풍경을 빠짐없이 감상할 수 있는 곳. 바로 우화루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가 이 앉아있는 이곳이 좀 특별한 곳이라면서요? 사찰에 있는 어떤 공간 중에서 이거만큼 편한 자리가 일단 없습니다. 다른 어느 절에 가더라도 그만큼 편안하게 이제 있을 수 있는 여기가 우화루. 우화루. 예. 어떤 뜻이에요? 비우자 꽃화자. 우리말로 하면 꽃비. 꽃비가 꽃비가 내린다. 쏟아지는 예, 뭐 이런 뜻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꽃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정말 이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이곳,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표충사에 담긴 이야기를 한가득 담은 후 다음 장소로 향했는데요. 선비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밀양에는 수많은 서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조선시대 김종직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예림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이제 향교와 서원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요? 예, 뭐가 다를까? 향교와 서원이 어떻게 다를까? 혹시 그 가문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성적순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조금 나뉘어진다? 공립이기 때문에 향교는 딱 그 나라에서 정한 규정대로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향교는 지금으로 치면 기초자치단체, 네. 고을마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양이 이렇게 크고 넓은데도 향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립은 사립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존경하는 분, 모시고자 하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을 위한 서원을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가문에서든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고을에서도 서원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향교는 공립학교, 서원은 사립학교가 되는 거겠죠? 향교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다음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다음 장소는 밀양의 안희하니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 중에 하나입니다. 남원의 광안루, 삼척의 죽서루가 있다면 밀양에는 바로 영남루가 있습니다. 강물 위 높은 절벽에 자리하여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남루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풀 수 있을까요? 누각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관 이런 데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표충사에도 들어가면서 2층 누각이 있었죠. 네. 절이라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예림서원 네. 2층 누각이었죠. 그것도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공공기관에 딸린 부속 건물이 바로 이제 누각.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년대 중반에 여기 밀양 부사로 있던 사람의 큰아들이 이제 이렇게 썼어요. 와.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은 어리다 하는 건 우리 어리다고 어린 취급을 해서 어린 것이지 원래부터 어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머, 저는 근데- 11살 때 뭐 했는지. 밀양에서 빠져나와 향한 곳은 바다와 낙동강 그리고 밀양강이 만나는 삼당진입니다. 1905년 경전선, 경부선 개통으로 철도 교통의 요지이자 역사적으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교통이 발달하니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삼당진에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건물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네. 그런 외성의 축성 기법 그대로 닮아 있는 어떤 그 일제 강점기 즉상가옥의 어떤 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 맞은편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는 것처럼 네네.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즉상가옥 그대로입니다. 외적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집, 일본의 집 그대로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 해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기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추워도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나무로 집을 짓지 않아도 습기가 그 집안에 안 차는데 저기는 아무리 추워도 습기보다 추위가 덜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추운데도 이제 저렇게 이제 목조가옥을 짓는 게 이제 그 일본 적산가옥의 특징이죠. 그게 이렇게
밑에 축, 네. 그다음에 위에 이제 그 목조 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상 가옥이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상 가옥이 많다는 건 여기에 일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네. 여기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르기까지 이제 위계를 이루고 살았어요. 아, 제일 위에는 이제 파출 소장, 소장. 그다음에 이제 역장, 그다음에 부역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집단 생활하는 기숙사. 그 중에서도 일본인 전용, 아까 물었던 걸로 하자면은 일본 적상가옥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일본 사람만 살았던 건 아니고 조선인 노무자도 적상가옥에 살았어요. 공동 생활을 했죠. 조선인 노동자분들은 그럼 네. 아무래도 역장이나 소장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곳에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역장이나 소장뿐만 아니라 네. 일본인 노무자보다 더 낮은 데 살았죠. 게다가 임금 같은 걸로 치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2분의 1, 3분의 1밖에 못 받는 게 조선인 노동자들이었죠. 네. 똑같이 이제 네. 이 뭐라는 생활, 주거 생활조차도 그만큼 더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층계를 뭐라는 이제 계층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게 네. 남아 있습니다. 철도 교통의 요지이자 낙동강의 길목인 삼낭진에는 경전선의 시작인 삼낭진역이 있는데요. 이 역 안에 의외의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급수탑인데요. 이 급수탑은 왜 설치된 것일까요? 석탄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서 가는 기간 동안은 해방이 되든 말든 계속 이 급수탑이 사용이 됐겠죠. 그리고 나중에 기름으로 떼가지고 네. 움직이는 디젤 기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단은 뭐 적개심과는 별개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예. 이 급수탑이 계속 사용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예, 어쨌든 기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우리 고장 역사 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밀양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그동안 밀양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밀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밀양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경남의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곳곳에 빼어난 절경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밀양.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알아봤던 밀양의 역사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가진 세상의 눈이 더 넓어지길 바라봅니다.